여러분, 도시가 완전히 무너질 때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요? 2020년 미국 전역을 뒤덮은 대폭동 속에서 로스앤젤레스는 그야말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건물들이 불타고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시민들은 집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죠.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하나, 오직 하나의 동네만이 조용했습니다. 바로 리틀 서울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총도 없고 경찰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이 작은 한인타운을 지켜낸 걸까요?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의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도시사회학과 교수 조슈아 스톤은 그날 아침 뉴스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폭동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거든요. 이민자 탄압 정책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시작된 이 사태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로스앤젤레스는 그 중심지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고 상점들이 약탈당하며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였죠. 조슈아 교수는 도시의 몰락과 재생을 연구하는 세계적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과거 한국에서 연구했던 경험도 있어서 한국 사회의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이론 중심의 냉정한 분석가였습니다. 통계와 데이터로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거든요. 내면에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데는 서툰 편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이번 로스앤젤레스 사태는 절호의 연구 기회로 보였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붕괴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드문 기회였거든요. 조슈아 교수는 즉시 항공편을 예약하고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논문의 제목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극한 상황에서의 도시 붕괴 패턴 분석이라는 제목 말이죠.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목격하게 될 것이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 인간의 놀라운 연대의식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조슈아 교수는 먼저 CNN 뉴스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동료 학자인 루이스 박사와 함께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스튜디오 밖으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헬기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도시 전체가 전쟁터 같았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되자 루이스 박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예견된 결과입니다. 사회적 결속력이 약한 지역일수록 더 빨리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방인들끼리 모인 곳들, 예를 들어 리틀 서울 같은 곳은 가장 먼저 붕괴할 겁니다. 공통의 뿌리가 없는 임시적인 공동체는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없거든요. 루이스 박사의 말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도시사회학을 연구해온 베테랑이었고 그의 이론은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리틀 서울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아마 며칠 안에 완전히 무너져 내릴 거예요. 하지만 조슈아 교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의 한국 체류 경험을 떠올려 보면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은 생각보다 강했거든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루이스 박사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과 다를 수도 있잖아요. 조슈아 교수는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결심했습니다. 직접 리틀 서울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과연 루이스 박사의 예측이 맞을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조슈아 교수가 리틀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전역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이곳만은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거든요. 거리는 깨끗했고 상점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아름다운 벽화들이 그려져 있었고 태극기와 함께 다양한 나라의 국기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시민 순찰단의 존재였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미국인, 심지어 백인들까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동네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은 무기 대신 핸드폰과 호루라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폭력이 아닌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였거든요. 조슈아 교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은 그가 알고 있던 도시사회학 이론과 완전히 다른 현상이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지다니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는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불안한 기색은 있었지만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챙기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한 카페 앞에서는 젊은 히스패닉 청년이 한국인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리고 있었고, 다른 모퉁이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주머니가 한국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이 모든 장면들이 조슈아 교수에게는 경이로웠습니다. 루이스 박사의 예측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이 현상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조슈아 교수가 한 한식당 앞에서 멈춰 섰을 때 그곳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박인철이라는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그는 옆 가게의 베네수엘라 청년 라파엘과 서로의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어보니 그 속에는 깊은 인간애가 숨어 있었습니다. 라파엘은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작은 도둑질을 하며 살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서 박인철 사장의 식당에서 음식을 훔치려다가 들켰습니다. 보통 같으면 경찰에 신고했을 텐데 박 사장은 다르게 행동했어요. 라파엘의 말랐던 모습을 보고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거든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 일할 수 있으면 일하고 안 되면 그냥 먹고 가. 그 한 그릇의 밥이 라파엘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박 사장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몇 년 후에는 옆에 자신만의 작은 수리점을 차렸어요. 박 사장은 라파엘이 가게를 차릴 때 보증금까지 빌려주었습니다. 혈연도 아니고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제 두 사람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박 사장이 식료품을 사러 나갈 때는 라파엘이 한식당을 지켜주고, 라파엘이 부품을 구하러 갈 때는 박 사장이 수리점을 봐주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조슈아 교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통계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순수한 인간의 정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관계였습니다. 조슈아 교수가 밤이 되어서야 리틀 서울의 진짜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자 자발적으로 모인 순찰단이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민 1세대 할아버지부터 이곳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 대학생, 그리고 놀랍게도 과거 서로 갈등했던 다른 인종의 주민들까지 함께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이크라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년과 김 사장이라는 한국인 중년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불신했어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 때문에 오해가 생겼었거든요. 김 사장은 마이크가 자주 가게 앞에서 친구들과 모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마이크는 김 사장이 자신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동 사태를 겪으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느 날 밤 김 사장의 가게에 약탈범들이 접근했을 때 마이크가 나서서 막아준 거예요. 그리고 김 사장도 마이크의 할머니가 아프실 때 병원까지 차로 태워다 드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맡기는 파트너가 되었어요. 조슈아 교수는 이들이 순찰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총도 없고 공식적인 권한도 없는 이들이 오직 신뢰만으로 동네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순찰은 단순히 범죄를 막는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돌보고 외로운 이웃을 위로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는 진정한 공동체 활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힘이었어요. 조슈아 교수가 리틀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이 공동체의 역사였습니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때 리틀 서울은 큰 피해를 입었어요. 많은 한국인 상점이 불타고 약탈당했습니다. 그때 한국인들은 무력으로 자신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결과는 더 큰 분열과 갈등이었어요. 그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리틀 서울 주민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담장을 높이 세우는 대신 다리를 놓기로 한 거예요. 지난 30년간 이들은 꾸준히 다른 인종과 문화의 이웃들과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한국 전통 명절 때는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었고 다른 문화의 축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문화였습니다. 한국인 할머니가 히스패닉 아이를 돌봐주고 베네수엘라 아주머니가 한국 아이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쳐주는 모습들이 일상이었거든요. 국적과 언어를 넘어서 모든 아이들이 동네의 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었어요. 조슈아 교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자신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공동체를 시스템이나 제도로만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공동체는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신뢰와 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어요. 리틀 서울은 벽이 아닌 뿌리를 심어서 만든 공동체였습니다. 그 뿌리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의 마음속 깊이 내려가 있었고 이번 위기 상황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 거예요. 몇 달 후 조슈아 교수는 국제도시사회학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루이스 박사도 참석했어요. 루이스 박사는 여전히 기존의 이론을 반복하며 발표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는 내부로 수축하며 외부인을 배척하게 됩니다. 이것이 도시사회학의 기본 원리예요. 하지만 조슈아 교수의 발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도 없이 오직 이야기만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라파엘과 박인철 사장의 이야기, 마이크와 김 사장의 우정, 국적을 넘나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대해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청중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학술 발표에서 개인적인 일화를 들려주는 것이 적절한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조슈아 교수의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강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조슈아 교수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도시사회학 이론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놓쳤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의 힘 말이에요. 리틀 서울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위기 때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통계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당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루이스 박사조차 고개를 숙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조슈아 교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학문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조슈아 교수는 그 발표를 계기로 자신의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시를 차갑고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보지 않았어요. 대신 살아 숨쉬는 유기체로,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인간관계의 네트워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연구 주제는 21세기 도시의 재정이었습니다. 그는 리틀 서울 사례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도시 이론을 제시했어요. 리틀 서울은 단순한 동네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심는 겁니다. 그 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넓게 퍼져나가며 다른 문화와 만나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조슈아 교수의 새로운 이론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기존의 서구 중심적 도시사회학 이론에 동양적 공동체 정신을 접목시킨 것이었거든요. 그의 논문은 세계 각국의 도시계획가들과 사회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하지만 조슈아 교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학술적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발견한 인간관계의 힘이었어요. 그는 리틀 서울에서 배운 것을 자신의 삶에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동료들과도 학술적인 관계만 유지했던 그가 이제는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조슈아 교수는 자주 말했습니다. 리틀 서울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예요. 공동체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원동력은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조슈아 교수의 리틀 서울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힘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서로를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도 조슈아 교수처럼 통계와 이론을 넘어서 진정한 인간관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